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월 18일 목요일 오전 7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계장 체크 영상에서 전달해드리기를 오늘 새벽 3시에는 이제 7월에 있었던 미국 FOMC 회의에 있었던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열어보고 나니까 이 연준 페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하면서 하락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0.50% 하락했고요. 나스닥 1.25% 하락, 그리고 S&P 500 0.72%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빠진 이유는 뭐 아무래도 뭐 기술주니까 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술주들이 빠진 게 좀 당연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엔비디아 사측에서 이미 조금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예상 그 엔비디아에서 내온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그 예상치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중심 반도체 종목들 섹터들 하락을 좀 더 키워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의 그 뭐 시장 조정폭을 좀 더 낼 수도 있을 만한 내용으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제 또 감소하는 흐름들이 보여주어서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 1.83% 상승을 해주면서 88.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bp 올랐고요. 7bp 올랐고 오늘 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오른 상황이 아무래도 뭐 시장이 하락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영국에서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년비 10.1%로 상승한 걸로 발표가 되면서 40년 내 그 물가가 그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제 그 연준에서 발표한 그 의사록이죠. FOMC 그 회의록 그 의사록을 공개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면서도 언젠간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스탠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상 흐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의사록 공개할 시간이고요. 이때 했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언젠간 늦출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제 공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 하락폭을 이런 회복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나니까 현재 지금 시장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목표치를 넘어가고 있다. 2%인 목표치를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런 회복치를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 저점은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 지금 9월 달에 지금 6월이랑 7월 달에 75bp씩 올렸잖아요. 75bp씩 올렸고 지금 8월은 FOMC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FOMC가 있을 텐데 요때 9월 초에 이제 CPI 발표를 하면은 좀 더 확실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영국이 내놓은 이런 CPI 지표 이런 흐름들을 보니까 9월 달도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50bp 올리느니 75bp 올리느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75bp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고 다음에 있을 뭐 10월이라든가
그 12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은 없을 거예요. 10월인가 11월 둘 중에 한 번은 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에 있는 그 금리 인상도 25bp씩 올리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뭐 50bp씩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50bp 때리고 25bp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 그 나스닥 이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만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아직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지금 7월 CPI를 7월에 발표한 6월 CPI 요때 내용들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저점 매수세 쭉 이거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그래도 숨고르기 장세 박스권 장세는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달해드렸던 9월까지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박스권 이 매물 소화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보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라든가 그리고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이 얼마나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아무래도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이제 다음 그 시장 추가적인 내용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고요. 공포지수 오늘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0포인트 밑에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천연가스 이제 원자재 흐름입니다. 지금 이번 주 며칠 더 남아 있긴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주봉상 흐름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 종가상으로. 어쨌든 이번 주 며칠 남은 상황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봉상 보시면 오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한 겁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가서 그렇거든요. 오전 7시 넘어가서.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겨울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난방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테고, 그리고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다,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천연가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유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물가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쉽사리 잡히진 않을 거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결국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7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 장세는 나오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겨울철 이런 원자재들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시장 조정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라갈 때 최대한 현금 잘 마련해 두시는 그런 상황들 그런 구간들로 현금 비중을 최대한 챙겨 놓으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현재 구간들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 섹터들 이제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47% 하락, 애플 0.88% 상승, 구글은 1.79% 하락, 메타는 2.57% 하락, 아마존 1.85% 하락, 테슬라 0.48%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더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2.88%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통적으로 애플이 9월 달에 그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아이폰 14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런 신제품들 때문에 좀 이제 판매가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들 때문에 좀 이렇게 반등을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원유가 조금만 반등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인 이쪽이 좀 올랐고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 이런 쪽이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원유 재고가 이제 좀 감소가 되면서 WTI 가격 상승했다라는 내용들이고 다음은 WHO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 이 질병이 발병
발병하고 나서 일주일에 20%씩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3만 5천 건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할 때는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성장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시장이 하락할 때는 경기 방어 그리고 필수재들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필수재라고 하면은 또 당연하게도 뭐 식음료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원자재들 가격 상승하면서 식음료 원자재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 방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일 수 있는지, 원숭이 두창뿐만이 아니라 그 코로나까지 같이 코로나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지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흐름은 뉴스 다 살펴보고 난 뒤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밥상 물가 때린 곡물값 쇼크라고 하면서 추석 지나야 안정세를 되찾을 듯이라고 하면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국제곡물 평균 수입 가격 동향과 전망이라고 발표한 것을 이제 내용을 보면은 3분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고점을 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어제 식음료, 곡물값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여기에서 그 미국 연준에서 물가가 지금 안 잡힌다, 물가 상승률이 계속 목표치를 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다 보니까 물가 상승하면은 또 얘네들 식음료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내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라고 공개가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고요. 그러면서 오후장에 조금 그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반도체가 하락한 상황에서 오늘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뉴스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한들 이런 내용들의 나중에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이 또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이런 뉴스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중국이 인민해방군 러시아에서 같이 군사훈련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 또 다음은 중국이 신형 방공 미사일을 쏘고 미국은 ICBM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특히 시장이 조정 나올 때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블랙 테마다 보니까 무역 분쟁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희토류라든가 소고기 관련주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대두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잠시만요. 이런 내용들이 또 오늘 기술주가 쉽사리 움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Z 플립 4가 이제 사전 예약 첫날 전작 이상 또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Z 폴드 그리고 플립 4 이 사전 예약 첫날 실적은 전작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그래서 더 더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뉴스들 한두 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21선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빈집의 수급의 빈자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빈집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1선을 돌파를 한다거나 여기서 뭐 다음 매물대까지 한 번에 확 긁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KH 바텍이라든가 뭐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뭐 폴더블 관련주입니다. 아이 컴포넌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원익큐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폴더블 관련주인데 기존에 세경 하이테크랑 KH 바텍이 요때 구간 작년 구간이거든요. 작년에 이 폴더블 출시를 할 때 대장을 먹었던 종목들이 요런 종목이어서 요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대장을 대장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요때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때처럼 21선으로 확 밑으로 밀다가도 한 번에 이렇게 21선을 회복하는 구간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때 구간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뭐 주말간에 플립지라든가 지폴드 이런 사정 예약이라든가 지금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은 매매에 동참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원전 관련주가 움직일 때 조광 ILI라는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뭐 보성 파워텍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발생을 했었고 조광 ILI에는 수급의 빈자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확 들어 올리는 빈집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뭐 계산 체크해서 영상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실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매를 동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사인 전달을 해 드려서 오늘 뭐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는 챙기면서 현금을 또 챙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어제 움직였던 그 식음료 관련주가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이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급의 빈자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확 긁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은 지금 물가 잡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CPI 발표하니까 지금 뭐 40년의 최고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밥상 물가도 추석 지나야지 잡힌다라고 하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수익 매매 포지션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매매 포인트는 항상 수렴시키고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 거래량 동반 증가하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이외에도 지금 뭐 게임주 중에서 뭐 미투온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P2E 게임 그 플레이 투 earn이라고 해가지고 그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걸로 지금 글로벌 1위 찍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발표한 폴라리스 우노라는 이 종목이 좀 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반짝하고 또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테슬라 재료를 엮어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전약품이라든가 바이오 종목들을 움직일 때 국전약품이라든가 서린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로 하여금 경기 방어주 바이오 순환매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코바이오메드 정도 이런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수급의 빈자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회복해 줄 수 있는 12,000원 부근까지 한 번에 양봉으로 들어 올려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조금 뭐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들로 일단은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제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래도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상승폭 보여준다 그리고 매수세 들어온다 싶으면은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든가 포인트들 그리고 매매 타점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우셨다라든가 그리고 대응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 강의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코스피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박스권 하단을 찍은 상황에서 오늘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진짜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이 밑에 하단 박스권까지 한 방에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어제 미리 빠져놓은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500포인트 선까지 11선 정도에서는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박스권 장세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든가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뉴스들 전달해 드리겠고요. 매매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공유해드린 종목들은 무조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매매에 동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짧은 손절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을 분명하게 전략을 세워두시고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